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김명인의 현대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입니다. 자, 지도를 만드는 뜻을 이루고자 분투하는 김정호의 고뇌와 집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반도 지형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제가 세 군데를 만났는데, 봉화에서 만났고, 영월에서 만났고, 이거는 충청도 황간에서 만났습니다.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았습니다. 자, 황간 원류봉 정상에 가면은 이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길잡이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버릴 수 없는 희망과 의지. 자, 뜻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인간의 고뇌와 집념. 김명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해석.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분투하는 김정호의 모습을 담은 시입니다. 김정호의 의지와 가족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 등 인간적 고뇌도 나타납니다.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지도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묵묵히 걸었을 김정호의 모습을 등불 켜고 어디론가 가는 돛배 한 척으로 보여줍니다. 자, 세상에 가짜는 많아도 공짜는 없다는 말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미래로 가는 여러분의 길에도 산도 파도도 있겠지만 별빛과 등불을 가슴에 담고 묵묵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좋은 자료로 응원하겠습니다. 내신, 수능, 국어 공부 잘하는 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은 기출 수능 학평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을 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푸는 것 도움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 보기로 된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 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특,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력 키워야 합니다. 문학은 제자로 도움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대동여지도를 만든 고산자 김정호의 삶을 상상하여 쓴 시입니다. 김정호는 이전에 편찬된 지도들을 집대성하여 조선의 국토 정보를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에 걸쳐 노력을 기울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은 김정호가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일념으로 바다 끝까지 홀로 걸으며 느꼈을 고단함과 외로움,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등을 상상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작품 읽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대비적인 시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를 읽을 때 이쪽 선들하고 검은 구름대 이게 대비되고요. 피 얼룩과 파도도 대비됩니다. 폐쇄된 목선 하나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 한 척. 이게 바로 김정호 지도를 만들기 위한 김정호의 모습입니다. 어둡고 외진 골목, 별빛으로 환해지던 어느 밤, 이런 대비적 시어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나를 쫓아온 눈발 어느새 여기서 그쳐. 시적 화자죠. 김정호입니다. 눈발은 뭐 그냥 따뜻한 햇볕이 있는 날이 아니고 눈이 내리는 것이니까
힘든 여정입니다. 여기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까지 지금 왔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온 거죠. 어둠 덮인 이쪽 능선들과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자, 어둠 덮인 이쪽 능선. 자, 저쪽의 능선은 길의 끝, 육지의 끝이죠. 자, 능선들과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길의 끝, 육지의 끝과 헤어지면 자, 바다 끝까지 길게 걸쳐진 검은 구름대. 검은 구름대가 또 있다. 자, 이거는 뭐냐? 검은 구름대는 힘들다는 거죠. 아직도 이 눈발을 거쳐서 왔는데, 눈발을 내리는 길을 걸어 왔는데, 아직도 보니까 검은 구름이 있다. 자, 아직도 어려운 상황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헛디뎌 내 아득히 헤맨 날듯. 헛디뎌 많은 걸음을 걸었을 거 아닙니까? 많은 걸음을 걸으면서 길을 잘못 들어 헤맨 날도 있을 겁니다. 그 지도를 만들기 위해 돌아다니는 날들. 끝없이 퍼덕이던 바람은 다시 옷자락에 불고 끝없이 퍼덕이던 바람은 또 시련이죠. 그 눈발도 그렇고 그 바람도 그렇습니다. 눈발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강한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그 강한 바람이 아니면 덜 힘들 텐데 바람이 강하면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죠. 스치는 소매끝마다 툭툭 수평선 끊어져 사라진다. 자, 이거는 뭐냐면 바람에 이제 소매가 막 스치잖아요. 근데 툭툭 수평선 끊어져 사라진다. 이건 수평선이 끊어져 사라진다. 길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수평선이 끊어져 사라진다. 길도 사라진다. 걷다 보면 길도 사라진다. 요 보면은 그 행간 걸침으로 집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하고 뒤에 요 한 줄을 써야 되는데 두 줄을 썼죠. 행간 걸침을 집중을 유도하고 있고요. 자, 바다 끝에 도달하여 마주한 풍경입니다. 자, 바다까지 끝없이 걸어온 길입니다. 눈발도 있었고 바람도 있었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사라진다 일념도 세상 흐린 웃음소리에. 자, 사라진다 일념. 자, 사라진다는 앞편과 연결되잖아요. 사라진다는 그 앞편과 연결되어서 또 이건 또 연결되니까 또 연쇄법입니다. 자, 일념은 지도를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세상 흐린 웃음소리, 길도 사라졌는데 또 세상 흐린 웃음소리는 세상살이의 비웃음입니다. 이것을 감춘다. 이거는 내 사라지는 일념도, 지도를 만들겠다는 일념도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 숨긴다. 이건 뭐냐면 지도를 만드는 일이 어렵다. 이거 해도 소용이 있나? 회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랑 헤어진 발바닥의 여기는 육지의 끝까지입니다. 사랑은 지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헤어진 발바닥의 자, 이거는 요 사랑은 지도를 완성했다는 꿈입니다. 근데 헤어졌잖아요. 헤어진 발바닥의 다른 간발, 뒤에 간발로 이어집니다. 행간걸침도 있네요. 무슨 간발에? 자, 간발은 발사계입니다. 헤어진 발바닥의 발사계에 이 발사계는 발을 감싸는 천입니다. 옛날에는 집신 신고 다녔겠죠. 이래 천을 양발도 뭐 잘 없을 테니까 발을 감싸는 천을 사서 걸었을 겁니다. 그래서 피 얼룩도 생겼습니다. 이건 김정화가 겪었을 고난입니다. 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집신을 신고 다녔으니까 발에 피 얼룩도 많이 졌을 겁니다. 저렇게 저문 바다의 파도로서 풀어지느냐. 바다에 왔지만 저 파도로서 풀어지지 않는다. 고통이 풀리지 않는다. 서리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다, 힘들다는 거죠. 폐선된 목선 하나가 덩그렇게 뜬 모래 벌에는 폐선된 목선, 못쓰게 된 나무배죠. 그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저 바다에 못쓰게 된 나무배를 보니까 내하고 똑같다, 이런 거죠. 무엇인가 줍고 있는 남루한 아이들 몇 명. 모래벌에는 그 폐선된 목선이 있는데 나무배가 있는데 모래벌에 남루한 그 가난한
아이들의 몇 명이 있다. 이 가난한 아이들을 보니까 내 자식들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일을 하고 뭐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도 만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아이들도 힘들겠죠. 바다를 보며 느끼는 고독감. 자, 모래벌의 풍경입니다. 굽은 갑에 부딪혀 꺾여지는 목소리가 들린다. 갑은 바다 쪽으로 새부리 모양으로 뻗은 육지, 바다 쪽으로 쭉 뻗은 육지죠. 우리 뭐 간절곶 이런 거하고 똑같겠죠. 요거는 부딪혀 꺾여지는 목소리가, 파도 소리가 가족의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가족을 생각하면서 듣는 환청입니다. 어둡고 해진 길목에 자식 두어 던져놓고, 가난하죠. 자식들을 어려운 상황에 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처지입니다. 평생의 마음 안팎으로 뛰어올린, 평생 하고 싶은 일, 지도를 만들려는 생각이죠.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별빛으로 환해지던 어느 밤도 있었다. 그러면서 지도를 만들면서 별빛으로 환해진 어느 밤, 즐거운 날이죠.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희망 아래 환해지던 밤도 있었다. 이거는 만족감이죠. 그날은 기분이 괜찮았다는 거죠. 희망 아래쪽에 이제 등불과 또 연결됩니다. 환해지던 어느 밤은. 이거는 가족의 상황과 하자의 희망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힘든데 나는 이거 하니까 좋다 이래 되잖아요. 희미한 빛 속에 수없이 물살 흩어지면서, 희미한 빛 속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수없이 물살은 화자의 생각들, 상념들입니다. 이 생각 상념들을, 이건 좀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 대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서 구체화했죠. 물살로, 상념들을 물살로 구체화했습니다. 흩어놓은 인광만큼이나 그리움 끝없고, 인광은 빛입니다. 자, 흩어진 빛만큼 그리움도 끝이 없다. 화자의 정서가 이제 그리움이 밀려온다는 거죠. 마주서면 아직도, 현실에 마주서면 여전히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 한자. 등불. 이 등불은 아마 그 긍정적 이미지겠죠. 앞에 별빛과 동일한 희망입니다. 돛배 한 척은 화자의 분신, 화자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앞에 폐선된 목석과는 대비되죠. 자, 나는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떠나는 돛배와 같은 존재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의 모습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지도를 만들었을 겁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으로 된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의지적이고요, 비유적이고 대조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주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느끼는 고독감과 그리움. 여러분들도 공부하느라고 힘들죠? 끝없이 길을 걷는 고통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지도를 만들고 싶은 김정호의 고뇌와 집념입니다. 특징입니다. 김정호 자신이 길을 따라 끝없이 걷는 상황에서 여러 상념이 나타났습니다. 김정호가 느꼈을 고단한 외로움,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등을 상상했습니다. 화자의 고난을 나타내는 대상들, 눈발, 검은 구름대, 바람, 헤어진 발바닥, 피얼룩 등이 있고요. 객관적 상관물, 폐선된 목선. 폐선된 목선이 버려진 배가 내하고 똑같다. 그러다가 이제 돛배 한 척이 되죠. 돛배 한 척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육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 별빛, 물살, 이건 은유법이죠. 으로 화자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문형 종결음이 느냐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미지들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시각, 청각 등이 나타났죠. 색채 이미지를 대비했습니다. 피얼룩, 파도, 어둡고 외진 골목, 별빛으로 환해지던 밤, 이런 색채 이미지를 대비해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요.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도 불고 이렇잖아요.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드러냅니다. 바다 끝,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길의 끝, 바닷가에서 어떤 풍경들을 활용해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과 지향, 희망을 각각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간걸침으로 시적 의미를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